오늘은 BGF 리테일 편의점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BGF 리테일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BGF 리테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뚜렷한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고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BGF 리테일 최근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32% 빠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좀 하락하던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때까지 장기간 좀 BGF 리테일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의 장기적인 주가 추트를 한번 보면 BGF 리테일은 예전에 BGF라는 기업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 그때부터 아마 재상장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BGF 리테일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마트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롯데쇼핑이랑 호텔신라 얘네들처럼 주가가 굉장히 떨어진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선방을 했는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유통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도 그렇고 면세점, 백화점 전반적으로 다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해외로 진출을 해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데 편의점이 좀 해외로 진출하기는 한계가 있기는 하죠. 동남아 쪽으로 가보면 세븐일레븐, 일본 기업들이 다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BGF 리테일, 뭐 GS25, 이마트24 전반적으로 좀 해외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뚜렷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이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주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회복을 못했는데 주가가 싼 만큼 그래도 요때를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GF 리테일의 좀 장점이 뭐냐면 뭐 이마트랑 호텔신라 얘네들이랑 다르게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BGF 리테일의 실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실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BGF 리테일, 뭐 GS 리테일, 이마트24 얘네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BGF 리테일이 뭐 몽골 쪽에 303점의 매점이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뭐 130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새롭게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GS25 같은 애들도 베트남, 몽골 이런 쪽으로 아시아 계열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아시아로 가면 일본의 세븐일레븐이랑 한판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BGF 리테일이 이게 보강 패밀리,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패밀리마트 그쪽에서 나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GF 리테일이 조금 침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해외 쪽으로 가보면 얘네들은 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러네요. 와,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나도 뭐 동네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BGF 리테일이 하고 있는 PB 상품이 있죠. BGF 리테일 밑에 자회사로 BGF 뭐였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뭐 기획을 해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뭐 제조를 해서 요거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루라고 뭐 라면 같은 거 한 번씩 CU 가면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BGF 리테일은 연세 뭐 크림빵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체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CU를 가야만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통해서 CU로 가는 고객들의 수도 늘리고 고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도 늘린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얘네들 상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 해외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트코, 미국의 코스트코를 가면 그 핫도그였나? 뭐 10년, 20년 전부터 해서 가격을 절대로 안 올리고 있는 뭐 2,000원인가 살 수 있는 핫도그 같은 게 있잖아요. 1,000원이었나? 근데 우리나라 BGF 리테일 CU도 마찬가지로 CU에만 가야만 무조건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요 점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 수 추이는 2013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JF 리테일은 아무래도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한 1,900억 정도의 최근에 부산 신규 물류센터를 투자를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박리담의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BJF 리테일의 마진율을 보면 마진율이 굉장히 적죠.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순이익률은 뭐 2% 미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ROE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PER이랑 PBR은 PB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PBR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한데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PER 같은 경우는 12배 정도면 굉장히 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3% 떼면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도 한 30% 중반대 요 정도면 괜찮은 곳이기도 하죠.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긴 합니다. 차라리 미국의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뭐 하물며 코카콜라, 펩시코 그리고 아마존 요런 데가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투자하겠다라 그러면 BJF 리테일이 그나마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PER 기준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기는 합니다. 12배 정도로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2010년도는 20배, 거의 19배 정도였습니다. 지금 12배 정도라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뭐 베스트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일단 BJF 리테일의 기존점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BJF 리테일의 점포, 걔네들의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0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2022년도 요때부터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 당연히 편의점이 보통 원래 대형마트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머니 사정이 힘들 수도 있고 원래 과거에는 뭐 5,000원짜리 사 먹었다라 그러면 최근에는 조금 더 가성비 상품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성장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의 구매 건수, 그러니까 구매 단가 이런 애들의 증가율을 보면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사 먹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돈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요것도 조금 둔화되긴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플러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낮춰지면 이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 대형마트 그리고 면세점, 백화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나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군별 매출액 추이를 보더라도 음료 등 가공 그리고 즉석식품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플러스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뭐 안 좋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사실 뭐 대형마트를 비교해보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매 건수, 구매 단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품군별 매출액을 보면 식품은 그나마 나아요. 우리가 식품을 살 때 대형마트 가가지고 뭐 많이 사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식품 같은 경우는 마트 가서 잘 안 삽니다. 무조건 인터넷 주문하죠. 그래서 비식품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식품은 아직까지 대형마트에서는 뭐 이마트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성식품을 사려면 마트를 무조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형마트는 요거로 먹고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 트렌드상 대형마트보다는 그래도 편의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편의점은 그래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편의점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거리는 많아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백화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좋죠. 요즘에 뭐 백화점에서 많이 사나요? 오히려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원래 백화점의 큰 손은 중국인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백화점에 잘 방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룹 투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단체 관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개별 관광이 많죠. 그래서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면세점도 마찬가지인데 구매 건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구매 단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상품군별을 보더라도 해외 유명 브랜드, 여성 캐주얼, 아동 스포츠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백화점, 면세점을 오기보다는 중국의 하이난성 면세점 그쪽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뭐 갈등 그런 것들도 있고 미중 갈등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마트랑 백화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편의점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도 편의점이 접근성도 가깝고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편의점을 선호하는 추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점포당 매출 뭐 YOY 그리고 3개월 평균 요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랑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백화점은 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백화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이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모를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얘네들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도 없죠.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을 가장 좀 파헤치고 가장 침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커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이죠. 쿠팡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YOY 성장률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다시금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성장률은 다시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이 아마 가장 좋은 게 지금 실적도 원래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유통기업에서 따지자 그러면 일단 이커머스가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쿠팡을 투자하기에는 쿠팡이 좀 비싸죠. 차라리 쿠팡 투자할 바에는 뭐 코스트코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코,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편의점이 그나마 괜찮고 최근에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지기도 했고, 그리고 성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보면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2010년도는 코로나 때다 보니까 당연히 역성장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22% 그리고 26%, 올해는 금리가 워낙 높고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역성장은 아니었죠.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2013년도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2%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다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요즘에는 과거랑 다르게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내 개인 여가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에 가까운 편의점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게 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가족 단위랑 가족이랑 다 같이 애기들 손잡고 대형마트 가가지고 막 사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나 혼자 이제 원룸에 살아가지고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데 살아가지고 내 집 앞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잠깐 뭐 컵라면 사고 도시락 사고 이런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성장을 할 것 같긴 한데, 뭐 대형마트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백화점은 워낙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요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커머스보다는 성장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편의점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 12%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2% 성장을 한다 그러면 요게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은 많이 주지 못해요. 12% 성장한다 그러면 PER 기준으로 12배 정도가 나와야 피터 린치가 얘기를 매번 하는 게 있죠. PEG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장 대비해서 PER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보통 한 배로 잡습니다. 근데 12% 영업이익이 성장한다 그러면 PER을 12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BJF 리테일의 PER이 한 12배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면 확실히 투자해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3.2%니까 나쁘지 않긴 해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3.2%면 확실히 뭐 완전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걱정인 점은, 우리가 과거에 편의점을 방문을 할 때 뭐 때문에 많이 방문을 했었죠? 뭐 당구 내기 같은 거 해서 지면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내기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뭐 나 조금 더 비싼 거 먹어도 돼? 투게더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뭐 장난도 많이 치면서 그쪽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내기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담배도 많이 삽니다. 근데 최근에 흡연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그러면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매장이 더 싸죠. 이런 데서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삽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맥주 같은 것도 많이 사는데 요즘에는 AI 무인 주류 판매기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확실히 조금 편의점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BJF 리테일의 카테고리별 비중 추이를 보면
원래 담배 비중이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1%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는 36%까지 줄어들었는데 요걸 좀 메꾼 부분이 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이 어찌 보면 담배보다는 이제는 뭐 컵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컵밥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수요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랑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대비해서 확실히 이 수요처를 끌어올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리고 뭐 주류 판매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10%대, 더 높은 성장률 15%대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한 번 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은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우리나라 유통산업,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사실 BJF 리테일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호텔신라 그렇고 현대백화점 그렇고 뭐 신라, 면세점 뭐 얘들 전반적으로 다들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도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유통기업들의 실적 주가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다들 내수 위주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BJF 리테일, 뭐 이마트, 신라, 호텔신라, 롯데쇼핑 얘네들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도 최근에는 뭐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고, 그리고 PB의 상품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어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좀 락바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도 실제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대 요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배당률도 나쁘지 않고 PER도 나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한다 이런 선택지도 아닌 것 같고, 한번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